아, 많이 좀 늦었, 네, 많이 늦었지만은 빠르게 그 중국 관련돼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란차입니다. 이번에 지금 연말이잖아요. 연말 관련돼가지고 중국은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중국의 일반적인 삶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뭐 상해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 중국에 있는 대기업들이라고 해야겠죠. 중국에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 바이트댄스는 지금 톡이라는 걸로 통해 가지고 많은 캐시카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MB라 해가지고 중소기업들이 틱톡을 통해 가지고 이커머스 활성화를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다면 한번 틱톡을 통해서라든가 무언가를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물론 하고 싶긴 한데 지금 시간이 밤 12시 20분이거든요. 저도 일을 하고 나서 딱 오면은 거의 이 정도 시간이 돼요. 개인적으로 뭐 샤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조금 집을 약간 청소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 시간대밖에 안 돼가지고 정말 좀 곤란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뭔가 한국이랑 중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어떠한 뭐 프로젝트 매니저이자 뭐 아니면은 전문 마케터가 되고 싶은 게 제 목표이긴 하지만은 참 가야 하는 길이 아직 멀은 것 같고 약간 저도 출발선이 좀 늦어진 감이 있긴 해요. 다만 여러분들도 많이 젊으시다면은 대학생이신 분들이라면은 나 이제 완전 늦었다 망했다 이런 생각보다는 꾸준히 무언가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점점 더 확장을 하고 있죠. 이커머스로 글로벌하게 확장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그 와중에 AI 부분, 노바우라고 해가지고 이게 전 세계에서 2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결국 사용하는 유저가 2위라고 하는 거는 대다수가 중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밖에 표현을 못하겠지만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AI 관련된 부분은 베이징 쪽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뭐 중국 정부일 수도 있고요. 저도 거기까지는 자세히는 몰라요. 뭐 다양한 지원이라든가 혜택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그 AI 기업들이 되게 뭔가 승승장구하듯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뭔가 글로벌적인 뭐 로컬라이제이션도 찾고 있고 다양한 뭐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에 맞춰가지고 뭐 트럼프가 미국에서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또 당선이 되었잖아요. 그에 맞춰가지고 가상화폐 이야기가 나왔는데 신기하게도 중국에서도 약간 가상화폐에 관련된 게 뭐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는 있지만은 좀 활성화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가상화폐라고 표현하진 않고 웹 3.0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똑같은 거죠. 도찐개찐 그런 독인개긴인가 뭐 이렇게 뭐 50보 100보라고 표현하지만은 신기하게도 그렇게 있는 자본력은 싱가포르에 있고 중국인들을 섭외하거나 아니면은 그 한국 시장에 자신들을 도와줄 어떠한 한국인 인재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러한 업체들이랑 계약을 맺고 이제 업무를 하거나 일을 한다. 뭐 고용이 된다 하더라도 돈을 받는 게 좀 코인일 수도 있다는 점이 디메리트가 아닌가 아니면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미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대해 가지고 정부 부서를 만든다는 점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또 옆에 있다는 점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은 글쎄요 이게 충분한 무언가의 그 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다만 신기하게도 미국은 가상화폐를 트럼프가 예전에는 반대했었는데 이제서는 되게 찬성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분주하게 나아가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가상화폐를 거의 정지를 시켜버리고 실질적인 그 실물 자산인 금을 되게 많이 사들이고 있죠. 금이 이제
지구상에서 얼마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한 5만 톤? 제가 알기로는 지구에 한 25만 톤인가 35만 톤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20만 톤인가 30만 톤인가 다 캐놓은 상황이고 남은 이제 5만 톤을 이제 캐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다 캐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그것도 또 궁금해질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론 머스크가 뭐 화성을 간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좀 이야기가 계속 AI에서 뭐 금으로 가서 왔다 갔다 했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거는 중국이랑 미국 간의 관계 그리고 그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뭐 그 부분은 너무 민감하기도 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니까 건너뛰고요. 제가 상하이에서 지내면서 겪었었던 아니면은 뭐 보고 있었던 최근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조금 놀랐었던 게 미쉐빙청 맞나? 아무튼 이 그 눈사람 아이콘을 갖고 있는 음료 매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스크림 매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여러 매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매장 운영 상황이 그 좀 어려운 상황에서 12월 16일부터 저번 주부터 뭐 다양한 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레몬 주스 그런 것들 한해서 가격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가격이 인상되는 게 예를 들어 1위안 인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거에 대해서 예시를 들자면은 아이스크림이 원가가 2위안이었던 아이스크림이 이번에 3위안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4위안이었던 이제 레몬 주스가 아이스 레몬티라고 해야겠죠. 그게 4위안이었다가 5위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상에 관련돼가지고 뭐 광저우나 뭐 천전, 뭐 베이징 등 일부 매장에 해당된다고 하고 다른 매장은 최대한 원가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에 대해 가지고 많은 소비자분들이 해당 업체인 미쉐빙청한테 불만을 표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2위안에서 3위안으로 올린 거랑 뭐 4위안에서 5위안으로 올린 거에 대해 1위안이잖아요. 그에 대해 가지고 너무 불만을 표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 뭐 이전에 가성비를 잃었다고 막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쉐빙청의 그 자체적인 위생 문제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미쉐빙청은 먹진 않아요. 오히려 먹을 거면 DQ를 먹지. 예전에 한번 미쉐빙청 먹고 약간 설사 트러블을 한번 겪고 나가지고는 위생에 좀 약간 좀 걱정이 있다 이런 저도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나쁘진 않습니다. 미쉐빙청이 그렇게 막 위생이 심각하진 않아요. 다만 제가 한번 먹고 나서 그냥 의심병이 든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또 2위안이었던 게 아이스크림이 3위안으로 올랐다. 그 말은 50%나 인상했다. 이거는 뭐 루이비통보다 훨씬 더 비싸게 인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언급을 하는데 솔직히 이거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의 그 댓글들을 보면은 좀 답이 없습니다, 진짜. 진짜 제품이 이게 2023년 9월에도 이게 인상이 되었고 이번에도 인상이 되었는데 그 인상 이제 뭐 루이비통이나 구찌 같은 인기 가방은 매년 6에서 20% 인상되는 것보다 높았다면서 되게 불평을 하는데 글쎄요, 그 루이비통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금액이라면은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독특합니다. 소비자분들의 그 심리가. 저는 이런 거를 이제 마케터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이제 또 가격을 적절하게 측정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예를 들어 이제 헤이티 같은 경우에도 되게 가격이 높았어요. 26위안이었나?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평균 뭐 18위안에서 22위안이나 뭐 23위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가격을 낮췄습니다. 헤이티는 엄청 인기가 있고 맛도 있고 충분히 26 위안을 낼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낮췄어요. 그런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 휘청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중국에서 스타벅스가 그렇게 힘을 쓰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각각의 음료 브랜드가 가격이 무엇보다 낮을 뿐더러 스타벅스가 중국의 스타벅스, 한국의 스타벅스가 똑같아요. 미국의 스타벅스처럼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떠한 주문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뭔가 만들 수 있을 만한 뭔가 다양한 주문을 하기가 좀 곤란해요. 이미 만들어진 어떠한 형식상에서 그 주문을 만드니까 뭐 예를 들어 A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나는 A 주문을 하는데 그 안에 뭐 토핑을 뭐 어쩌고저쩌고 뭐 크림을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를 뭐 식물성이 아니라 동물성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다 집어넣고 그 위에 이제 뭐 위에는 뭐 땅콩 뭐 스크럼을 뭐 뿌려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뭔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미국에 있었긴 했는데 미국 스타벅스는 비싸서 저는 항상 그 아침에 그 던킨 도너츠 5달러였나? 아무튼 그거를 먹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달러인가? 3달러인가? 아무튼 커피랑 도너츠 하나를 딱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보스턴 도너츠를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살을 그렇게 많이 쪘나? 아무튼 이번에 이 그 가격 인상에 대해서 좀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불만 불평을 많이 하고 있다. 소비에 대해서 많이 지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가 엄청 많이 위축이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 유튜브에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데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도대체 어디를 가셔서 그 노숙자들을 보시는지 좀 신기하기는 합니다. 아마 그분들은 그분들만의 어떠한 그 지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노숙자를 찾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이번에는 뭐 바이트 댄스 같은 거 이야기했고 화웨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어디였지? 그 또 다른 기업들이 있는데 뭐 광고 기획사 이런 그런 기업들이 뭐 그 베이징에 있었던 어떠한 광고 기획사라든가 뭐 다양한 업체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남방 쪽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상해로 오거나 아니면은 심천 쪽으로 가가지고 좀 더 이제 본격화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솔직히 표현을 하자면은 그 베이징이라는 그 도시나 아니면은 북방 쪽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북방 쪽의 그 중국의 도시가 지금 거의 다 싹 다 메마른 상황입니다. 광고 건수도 없고 뭔가 해외로 어떠한 투자를 하려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면 이제 추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해외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졌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에서의 그 뭐 해외 수출하는 그런 직무를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대기업들은 전부 다 몸을 이제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와중에 어떻게 과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중국이 버틸지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예측은 해외로의 그 수출은 뭐 할 수 있는 사람들 한해서는 지원을 하되 뭐 중국 정부가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스스로 하라고 뭐 지원할 수도 있고 뭐 하라고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을 뭐 혜택을 줄 수 있죠. 왜냐면은 수출을 해가지고 미화를 벌어준다는 것 자체가 국가에 그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해줄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이미 기존에 갖고 있는 뭐 바이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에 뭐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제 한국에서 표현하자면 한국에는 코트라라고 해서 코트라가 이런 부분에서 해외에 수출하는 거를 한국 기업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죠. 자, 그런 방면에 이제 해외 수출이 뭐 된다면 좋고 안 된다면 뭐 어쩔 수 없고라는 입장일 겁니다. 왜냐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발언, 첫 번째, 두 번째 발언이 가장 강력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고 다만
만약에 해외로의 그 이제 수출이 불가능하다, 어렵다, 곤란하다 싶으면은 많이 돈을 못 번다. 이걸로 우리가 그 중국이 항상 고집하는 그 숫자 5 아시죠? 경제 성장률 5%를 달성할 수 없을 것 같다. 2025년에는 뭐 1분기는 못 버틸 것 같다. 이러면은 무조건 중국은 내수를 돌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내수 시장을 돌림에 있어가지고 조금 판단이 되는 게, 뭐 중국이 뭐 다양한 국가들, 뭐 한국도 포함하고 일본도 포함해가지고 무비자 선언을 했잖아요. 이게 되게 처음 있는 입장이에요. 한국 입장에서는. 다만 한국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몇몇 한국 기업들은 말도 안 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그런 부분에서 저도 좀 의아해하는 감이 있어요. 왜 그러지? 이거 중국에 투자를 해봤자 이거를 제품을 만든 뒤에 미국 쪽에 팔려고 하더라도 관세가 어마무시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를 다 계산하고 아마 진행을 하는 거라 보는 거고요.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는 추후 한번 제가 정리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졌었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중국에 있는 대기업들은 약간 북방이 메마르고 있으니까 남방 쪽으로 오고 있고, 뭐 화웨이라든가 다른 몇몇 기업들은 도심지에서 이제 변방 도심으로 가가지고 연구소라든가 캠퍼스를 만들고 있으며, 중국의 소비가 점점 더 줄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식음료 부분 관련된 브랜드들이 약간씩 가격을 인상했더니 오히려 문매를 받고 있다. 눈치 보여가지고 지금 또 미쉐잉청이 처음 이제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다른 애들도 눈치 보면서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가격을 더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참에 경쟁자 한 명을 없애버리자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은 그 식음료 관련된 그 프랜차이즈가 엄청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한국은 뭐 치킨 단합 치킨 단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그 각 국가마다의 그 문화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게 표현을 하자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2025년에는 뭔가 해외에 수출을 하는 것보다 내수 시장을 살려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도모할 것 같다. 이런 점이 나와 있고요. 그 경제 성장률 내수 시장을 돌리는 것 같아 보이니까 한국 기업들이 다시 또 진출을 할 기미가 보이고, 은근슬쩍 한알령이 또 뭔가 풀릴 것 같은 조짐이 보여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 상황인 것 같고, 이제 한국 기업과 한알령에 관련돼 가지고는 그 다음 영상에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무슨 말 하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끝!